여기 실수로 한국의 투어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인 버스기사의 돌발 행동에 패닉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생존의 위협까지 느낀 채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른 한국인 승객들의 강요로 인해 억지로 버스 밖으로 나서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 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결국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 버스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블린이고 영국 전역에서 15년 넘게 버스를 운전해왔습니다. 영국에서 여성 운전자는 꽤나 드물기에 저는 여성 버스 운전기사들로만 구성된 모임까지 만들며 친목과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행 모임이었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저희의 여행지는 다름 아닌 오스트리아로 정해졌습니다. 깨끗한 도시와 알프스의 대자연이 어우러진 곳, 저희 모두가 원하던 곳이었죠. 그래서 여행 모임 회장이었던 저는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인스부르크로 가는 모든 비행기표와 투어 계획을 대행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출발 3일 전에 뜻밖의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여행 대행사 직원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블린 씨,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이 인스부르크 공항의 INN 대신 한국의 인천공항의 ICN을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버렸죠. 유감스럽게도 당신들은 오스트리아 대신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치명적인 실수로 저희 여행을 망쳐놓고도 너무나도 당당한 영국인 직원의 뻔뻔한 태도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환불하고 올바른 비행기 티켓을 구해오라며 화를 내자 그는 오스트리아행 티켓보다 한국행 티켓이 더 비싼 거 몰라? 우리 회사 측도 손해를 보긴 마찬가지라고. 이미 비행 3일 전이라 환불은 불가능하니 비행기 기장을 설득해서 다른 승객들 몰래 오스트리아로 향하든 말든 당신들 알아서 해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영국의 일처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일처리를 개판으로 하고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의 절경을 볼 생각에 잔뜩 들떴던 여행 모임 회원들은 자신들의 실망감을 제게 쏟아붓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한국의 뒷돈을 받고 우리를 한국으로 끌고 가는 거 아냐? 도대체 한국 같은 이름도 없는 국가에 뭐 볼 게 있다고 한국에 가자는 거야? 가난하고 지저분한 한국 같은 나라에 간다면 오히려 병을 얻게 되어 치료비가 더 들 게 분명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스트리아로 가야겠어. 그러나 비행기표는 이미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행의 취소는 곧 막대한 수수료를 물고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됨을 뜻했죠. 결국 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원들의 불만은 씻은 듯 사라져버렸어요. 지저분하고 열악한 공항시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더니 인천공항의 모든 것은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공항의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빛났고 공항에서 그렇게나 흔히 볼 수 있다던 노숙인이나 거지들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이는 한국의 빈부격차와 경제력 수준은 유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일동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인천공항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이 빠진 채 나온 공항 밖에서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리무진 버스를 비롯한 여러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건 영국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기에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항이 우범지대로 여겨집니다.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려는 노숙자, 그리고 귀중품을 소지한 여행객들의 짐을 털어먹으려는 소매치기 등 위험한 사람들이 우글대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대형 버스 정류장을 운영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버스가 정차한 사이에 타이어를 훔쳐간다거나 혹은 버스 자체를 훔쳐가는 범죄가 벌어질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베테랑 버스 운전기사인 저조차 회사 측의 신신당부로 인해 공항 근처로 접근해야만 하는 노선을 운행할 때는 전기 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을 반드시 갖추곤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국가며 얼마나 완벽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길래 공항에서도 이렇듯 완벽한 버스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텅 빈 버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건지 버스 운전 15년 경력이 있던 저는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부촌에서조차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다면 1분도 안 되어 차량 자체를 강탈당하고 말 것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은 한국에서만큼은 도저히 통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호회 회원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뿐이더군요. 그들은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경비요원들이 범죄를 감시하고 있을 게 분명하고, 그러니 이렇듯 모범적인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라며 현실을 부정했죠.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한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차피 대행사의 실수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스트리아에서의 일정만 갖고 있던 저희였기에 그냥 한국을 한번 믿고 이곳에 줄지어 늘어선 고급 버스 중 하나에 무작위로 탑승해보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들은 속으로는 한국의 예상치도 못한 선진적인 모습에 깊은 영감을 받은 상태였는지 제 제안에 흔쾌히 동의한 뒤 그대로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뭐 아니면 도의 희한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회원들 중 몇몇은 잘 모르는 국가에서 무작위에 버스를 탑승하는 건 너무 무모하다며 아우성을 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야간 버스에서는 버스기사가 범죄 조직과 결탁한 뒤 승객을 단체 납치하거나 승객들의 모든 귀중품을 털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에 저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국 버스에 막 발을 들임과 동시에 그러한 의심은 경악의 반응으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일단 버스에 탑승하는 한국인 승객들은 노인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전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버스 단말기에 태그하면서 3초 만에 버스 요금 결제를 마치고 있었는데요. 버스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건 영국에서 최고로 비싼 런던 중심부의 부촌에서 운영되는 버스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영국이지만 빈부격차가 너무도 심해 런던 중심부가 아니라면 사실상 영국에는 아예 카드 한 장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버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도입하는 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카드를 만들 신용이 없는 영국인들은 단체 항의까지 하며 카드 단말기 도입을 반대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얼마나 부유하면서도 최첨단의 국가면 한국에서는 애초에 카드의 단계를 건너뛰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카드를 기반으로 한 NFC 결제를 마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과 영국의 현격한 수준의 격차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한 너무나도 부러운 마음에 들었던 탓일까 그만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제 영국에서 사용하던 카드를 이곳 한국 버스에 갖다 대보는 거였습니다. 한국인들 모두가 자신의 스마트워치로 3초 만에 버스 요금 결제를 완료하는 상황에 저만 현금을 짤랑거리며 구시대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영국인으로서의 체면이 상하기도 했거든요. 역시나 동호회 사람들은 저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영국의 결제 시스템이 똑같을 리가 없는데 영국 카드를 한국 버스에 갖다 댄다고 결제가 되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제 카드를 갖다 댔지만 한국 버스 단말기는 제 카드를 인식하고는 정상적으로 결제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넋이나간 표정을 짓고 있자 맨 앞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외국인 친구들도 당신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놀랄 것도 없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 신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기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협정을 맺고 국제통화 결제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당신의 국가의 기반의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더라도 별도의 제약 없이 한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갖춘 시스템이죠. 그랬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한국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국가라며 한국을 무시했지만 한국은 매년 세계 여권 파워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였어요. 국제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영국보다도 더욱 믿을 만한 국가였고 그렇기에 한국은 이러한 신뢰 기반의 편리한 시스템을 곳곳에 갖추어 놓을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한국의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에 탑승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가장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브렌다마저 그저 입을 벌리고 탄성을 내지르게 되었죠. 당연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리무진 버스였음에도 각 좌석에는 개인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 디지털 스크린은 영화나 드라마 감상 같은 기본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AI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각 여행지로 향하는 승객들로 하여금 개인 맞춤화 여행 계획을 짜준다거나 여행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해주기도 했기에 저는 이러한 배려심 깊은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든 좌석에 구비되어 있는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와 승객들 개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 또한 놀라웠어요. 영국 버스는 차량 에어컨을 켜면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게 전부기에 저는 버스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15년 경력 만에 처음 알기도 했죠. 영국의 버스 기사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브렌다마저 자신의 그간의 영국에서의 버스 기사 커리어에 회의감이 든다며 머리를 감싸쥐었을 정도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픈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에도 무척이나 겁이 많았던 사라는 버스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이내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침을 잔뜩 튀겨가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죠. 다들 이 버스에서 내려. 이 버스는 우리를 납치하려는 불법 버스였어.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아무 버스나 막 타는 건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러고는 그녀는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는 경로맵을 보여주더군요. 이 디지털 스크린에는 저희가 이동할 경로를 표시해주고 있었는데 정말로 버스는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해서 뜬금없는 경로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높은 수준의 버스에 감탄을 하던 다른 회원들까지도 전부 들고 일어나 당장이라도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릴 기세로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정말로 영국에서는 이러한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승객들의 귀중품이나 몸값을 노리는 버스기사들이 종종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회사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성실한 버스기사 한 명이 생활고에 시달려 결국 이러한 버스 승객 단체 납치 사건에 연루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아마 저희 같은 한국 버스도 범죄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무법지대로 향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오직 한국인 승객들만큼은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도 너무나도 태연하다는 듯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혹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런던이나 주요 도시만 빠져나가도 이렇듯 버스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자신의 버스가 멀쩡한 경로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건 너무나도 필수적인데 어떻게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마치 한국에서 범죄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제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잔뜩 긴장한 채 옆줄에 있던 한국인 승객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버스는 경로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기버스이므로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이 한국인 승객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기괴한 말로 저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려 버리더군요. 한국에서 시외버스는 원래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전국 교통망이 탑재된 AI 내비게이션은 기존 경로의 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지연 상황이 발생되면 곧바로 대체 경로를 안내해주며 버스가 최적의 경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보세요. 스크린의 경로 설명을 자세히 보면 저희의 원래 경로의 사고로 인한 약간의 혼잡이 생겨 버스는 대체 급행 노선으로 이동한다는 긴급 정보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만약 한국에 이러한 AI 기능이 없었다면 저희는 꽉 막힌 도로에서 2시간은 더 허비해야 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와 회원들 모두가 완전히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AI 기술력은 저희의 영국에서의 버스 기사 경력을 통째로 부정해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희는 영국 도로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생겨도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혹여라도 기존 경로에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몇 시간은 그대로 도로에서 허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지연된 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의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모두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의 수혜를 받고 어떤 도로에서든 시간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니 저는 이러한 기술적인 나라에서 사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일까 싶어 한국에 대한 경탄을 느낄 뿐이었죠. 그렇게 버스 내부에서의 작은 소란 사건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안정을 되찾은 회원들과는 달리 저만은 흥분을 도저히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버스는 다른 일반적인 차량과는 달리 혼잡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쾌적한 노선을 이용하며 계속해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거든요. 다른 차량들이 저희의 안전하고도 빠른 여행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기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제 의구심은 얼마 안가 엄청난 충격의 도가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탄 버스는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해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인류의 선진국들에서만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버스 전용 차로가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희가 탄 버스의 예상 도착 시간은 빠르게 줄어가며 예정보다도 훨씬 빠른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버스 전용 차로가 도입된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버스 전용 차로가 도입됨과 동시에 각종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불법적으로 차로를 점령해버렸고 결국 사실상 쓸모가 없어진 버스 전용 차로는 제대로 된 성과도 못 거둔 채 전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영국인들은 자신도 뒤에 사람을 태웠으니 결국 버스와 마찬가지 아니냐며 과태료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 시위까지 벌였기에 도저히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통해 엄청난 교통적인 수혜를 보고 있었고 이게 바로 한국의 국민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 대비 교통 혼잡도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에 더해 규칙을 지키는 높은 시민의식 수준 덕분에 영국에서는 5시간은 걸릴 여정을 한국에서는 2시간 만에 끝내버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이 너무 부러워서 거의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버스기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 중 하나로서도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의 매너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버스 내부의 얼룩 등의 오염을 목격하면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조용히 물티슈로 얼룩을 닦았고 또 버스 내부의 부스러기나 각종 음식물을 흘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했거든요. 또한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그대로 자신의 가방 안에 주워 담으며 끝까지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탑승했을 때 분명 새 버스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갓 출고된 새 버스처럼 느껴졌던 이유인 것 같았어요. 별도의 청소부가 버스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 덕분에 버스가 처음과 같은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였죠. 아쉽지만 영국에서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버스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버스기사로서의 운전 경력보다 청소 경력을 더 쳐준다는 믿지 못할 소문까지 존재하는데 그만큼 영국인 승객들은 특히 장거리 버스에 엄청난 쓰레기를 버려대거든요. 좌석에 음료를 쏟는 건 기본이기에 영국인들은 버스에 탑승할 때 바지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방석을 챙기곤 하죠. 쓰레기 무단 투척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야간 운행 때는 술에 취한 승객이 좌석에 토를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 따지면서 직접 청소하라고 할 때면 그들은 꼭 운전기사인 당신이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토를 한 건데 어째서 내가 토를 닦아야 하냐라며 오히려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죠. 그러나 그러한 상식 밖의 일 따위는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탑승한 버스는 꽤나 장거리 버스였음에도 싸움이나 사소한 마찰조차도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버스를 운전하면서 꼭 운행 중 한 번 이상의 싸움을 목격하곤 하거든요. 영국 버스는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좌석 간격을 마치 닭장처럼 좁게 개조해놨는데 개인주의적인 영국인들은 단체 버스를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생각하는지 좌석을 끝까지 뒤로 젖혀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나고 있거든요. 몇몇 영국인들은 이러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좌석을 앞뒤로 2개를 예약하고 있을 정도로 영국의 버스는 야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버스는 좌석 간격이 충분히 넓고 여유가 있었지만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는 것처럼 자리를 젖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기까지 하고 있었죠. 제 옆줄에 있던 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도 제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가져온 빵과 음료수를 권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영국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남성이 권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렇듯 호의인척하며 수면제가 섞인 음식을 건넨 뒤 정신을 잃은 사이에 모든 짐을 그대로 가지고 하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을 통해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개인주의 국가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여러 아름다운 문화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이 준 음식을 받아먹는 도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준 음식을 먹고도 생존에 성공한 제 모습을 본브랜다는
그제야 자신의 손목에 묶인 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브렌다는 자신의 손목과 버스의 짐 보관함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짐을 줄로 묶은 채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짐 주인이 잠깐 잠을 청하는 등 잠깐이라도 한눈을 판다면 이를 호시탐탐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남의 짐을 가지고 하차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에 이렇듯 자신의 몸에 짐을 묶어놓는 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브렌다 또한 베테랑 버스 기사였기에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브렌다는 이제 저처럼 한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는지 아무래도 자신이 한국을 한참이나 잘못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오스트리아 대신 한국으로 오게 된 건 신이 내린 축복이자 행운이었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희 중 가장 늦게까지 한국을 의심했던 겁쟁이 사라조차 한국인들의 호의를 받고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는데요. 사라는 한국이 제작한 버스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잠을 못 자겠다며 자신은 사정없이 진동이 느껴지는 영국의 싸구려 버스에 적응이 된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그런데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은 사라가 계속해서 뒤척이는 모습을 보더니 이내 자신이 가져온 수면용 귀마개와 안대를 제공하더니 이 수면용 제품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친절한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한 국가였고 저희의 이번 한국 여행은 분명 최고의 경험으로 남게 될 것임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한 기대와는 달리 저는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저희의 목적지가 아니었음에도 버스 기사는 뜬금없는 공간에 버스를 정차시킨 뒤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빠르게 버스에서 내려 뛰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도 결국에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국가였구나 싶어 그저 공포에 질린 채 회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종 승객들의 귀중품이나 돈을 갈취하기 위해 개조된 차량으로 버스를 쫓아오는 범죄 조직들이 존재하고 아마도 한국인 버스 기사는 결국 이 범죄 조직들에게 굴복한 채 버스와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분명했거든요. 사라 또한 자신은 방금 창문 밖으로 기다란 흉기를 들고 버스 쪽으로 오는 남성들을 목격했다며 저희 모두는 전부 죽고 말 거라며 패닉에 빠진 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희 모두는 영국에서 버스기사 일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결국 저는 사라가 진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달래준 뒤 회원들과 함께 범죄 조직원들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귀중품을 전부 버스 통로에 버린 채 손을 위로 번쩍 들고 다음 상황을 기다렸죠. 아무래도 이쯤 했으면 범죄 조직은 저희의 귀중품만 그대로 가져갈 뿐 저희의 목숨은 살려줄 확률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 옆줄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통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올리는 건가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승객들이 내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죄송하지만 잠시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아직까지도 여유를 부리는 한국인의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범죄 조직원들이 흉기를 들고 버스 바로 밖까지 쫓아온 상태인데 지금 버스 밖으로 나간다는 건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혹시 몰라 실눈을 떠본 저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장면은 범죄 조직원들은커녕 일반적인 한국인 운전자들과 가족들이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버스에 함께 탑승해 있던 한국인 승객들은 마치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왜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오는 듯 버스 통로에 꿇어앉아 있는 저희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인들에 의해 등 떠밀려 버스 밖으로 나가게 된 저희는 그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백화점처럼 보였는데 거대한 건물 내부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깔끔한 화장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과 지친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까지 구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나중에야 이 시설은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튼 저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본 듯 그저 계속해서 눈을 비비며 현실을 부정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사라가 봤다던 흉기를 들고 있는 범죄 조직원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검은 비닐봉지에 자신이 먹을 음식들을 포장한 채 차량에 탑승하는 남성과 기다란 닭꼬치를 들고 다른 관광버스에 탑승하는 남성들밖에 안 보였거든요. 아마 겁에 질렸던 사라의 뇌는
이러한 음식 꼬치를 흉기라고 잘못 인식한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버스 기사는 화장실이 급해서 빠르게 버스에서 하차한 모양이었고 영국에서는 사실상 고속도로 휴게소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기에 저는 또다시 한국의 수준 높은 인프라를 이해하지 못해 황당한 오해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두 눈을 껌뻑이며 한국의 휴게소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듯 고속도로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한국 휴게소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극한으로 배려한 여러 인프라들이 즐비해 있더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휴게소 내부에 존재하는 코인 세탁 시설이었죠. 물론 한국은 항상 상상을 뛰어넘는 국가답게 이 코인 세탁방에는 그저 일반적인 세탁기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이 세탁기는 세탁과 건조 기능이 전부 탑재되어 있었고 한국의 조용한 버스 내부에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느라 자신의 티셔츠에 침을 잔뜩 흘렸던 회원 에밀리아는 덕분에 침 얼룩이 잔뜩 생기고 구취가 풍기는 자신의 티셔츠를 단 3분 만에 세탁하고 건조까지 받으며 자신의 치부를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3분 만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곳 휴게소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휴게소 내부에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이었습니다. 덕분에 한국 도로를 주행하는 장거리 운전자들은 쌓인 피로를 이곳 휴게소에서 전부 풀어버릴 수 있었어요. 사실 영국에는 휴게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아무리 졸려도 그저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지린내가 물씬 풍기는 싸구려 주유소에서 잠깐 기지개를 피우고 다시금 운전을 이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러한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휴게소는 고속도로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선진적인 인프라에도 놀랐지만 이러한 휴게소 인프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점에도 깜짝 놀랐어요. 이곳 휴게소에는 상당한 차량들이 오래도록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영국이었다면 이러한 차량은 그대로 전부 털리고 말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자신의 고가의 외제 차량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휴게소 건물로 들어가 오래도록 나오지 않는 운전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은 어떠한 위험도 없이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을 뿐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들 모두는 자신의 버스기사 경력에 엄청난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기반한 신뢰의 문화 덕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까지 느끼며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휴게소의 무지막지한 모습에 그저 입을 벌린 채 넋놓고 구경을 한 뒤 저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한 인프라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잔뜩 풀이 죽어 다시금 버스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버스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음식들을 구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음식들을 생전 처음 보는 다른 승객들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휴게소에서 아무런 음식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들은 그런 저희에게도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중 떡꼬치는 단연 가장 매력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끈적끈적한 식감에 매콤하고 달콤한 소스가 뿌려져 있는 떡꼬치는 그야말로 냄새 하나로도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어요. 호떡과 붕어빵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러한 수준 높은 간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지 저는 극강의 달콤한 매력을 자랑하는 이러한 한국의 간식에 완전히 빠져들 뿐이었어요. 여행 동호회를 운영하며 유럽의 웬만한 디저트들을 전부 경험해봤던 저였지만 한국의 디저트는 단연 압도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맛본 것은 바로 호두과자와 순댓꽃이었어요. 호두과자는 호두를 싫어하는 저조차도 완전히 열렬한 팬으로 만들어버렸고 일종의 당면으로 만든 피소시지인 순대는 꽤나 꺼림칙한 비주얼과는 달리 의외로 깊은 풍미와 포만감을 제공하는 동양풍이 물씬 풍기는 음식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의심과 분노를 품고 온 한국에서 한국에 대한 감탄과 존경을 느끼며 완전히 한국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중 일부는 영국에서의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영국에서의 경력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버스 기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회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되었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나 눈부신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성, 질서, 신뢰가 표준이 될 때 사회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요즘 한국은 전 세계 여행지 중 가장 떠오르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또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버스 기사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외국인 버스 기사 자리에 단체적으로 지원하며 규율과 따뜻함, 천재성으로 구축된 미래의 국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